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통 앞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방 흐름이 나오는 달에는 월봉상 주가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금일 같은 경우는 어쩌면 공매도 재개일과 겹치다 보니까 월달에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밑꼬리를 달지 않고, 거의 달질 않고 구덩이를 파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완전히 구덩이가 파이는 듯한 어, 장대 음봉, 개파랑형 음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덕분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님들 굉장히 힘적으로 마음고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수의 이제 현 구간이 강하게 밀렸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공매도 재개일이 겹쳐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너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초가가 이제는 양전환되면서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역으로 이렇게 시초가로 또 갭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시초가가 밀리면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대부분의 상장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 주도주들을 보시면 타점, 어쩌면 맥점까지 도달한 종목이 수백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급수죠. 그러니까 매수하셔도 손해보지 않을 구간까지 다 내려온 상태예요.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수백여 개 정도의 종목들이 맥점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매수하시던지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이렇게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면서 양전환으로 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일 보면 나스닥도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되지만 이렇게 밑꼬리를 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금일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선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파라고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도 또 반응을 해요.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나스닥 지수도 오버를 쳤다. 그래서 한 1, 2주, 못해도 한 2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마감 때 되면 또 밑으로 해서 장대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오버야. 너무 많이 뺐어요. 나스닥 그 지수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주, 최소 이번 주는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설명드리고 관심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슈니드예요. 슈니드는 제가 이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잘 가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보시면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이 종목을 의심하진 않아요. 11,160원 나중에는 분명히 넘어가요. 분명히 넘어갑니다. 나중에 앞전 고점 돌파는, 왜냐면 이 그 봉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심혈을 좀 기울이는 거로 보여요. 세력들이, 종목에 관련 세력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면 이게 안 넘길 수가 없거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매집이 되어 있고, 지금 벌써 1, 2, 3, 4, 5, 6, 7개월 동안 옆으로 기었어. 금일까지 이젠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계속 기다가 이후에 이제 최근에 신고가가 또 나온 거거든요. 요 근래 이제 앞전 고점 돌파가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나온 건데, 이거를 우습게 또 밀어버립니다. 근데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흐름이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세력들도 그냥 손 놓고 관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매물을 세력들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매물이 좀 부족했다, 매집이
좀 부족했다. 부족하게 했다면 개인들이 따라붙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밀진 못해요. 제가 그 판단했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는 것도 오버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깊게 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일 같은 경우는 추가락이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장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하지만 조금 옆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가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이제 현 시장에서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 가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긴다고 생각하면 먹을 만한 파이가 적은 거예요. 기간에 비해서. 왜냐면 매일매일 트레이딩에서 먹을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먹을 단타를 치시면서 먹는 종목들이 나오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달은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재수가 없으면 하반기까지 들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이후까지. 뭐 7, 8, 9월에 또 상승이 나온다 본다면 약정 고점 돌파가 나오는 기한을 봤을 때 운이 좋으면 뭐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재수가 없으면 정말 뭐 7, 8, 9월 한 6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길게 옆으로 긴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요. 제가 판단했을 땐. 하지만 신용 비율이 죽지가 않아요.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 신용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20억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한 방에.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20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원금까지 해서 한 30억 투자하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 밑에 나면 또 물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돈 크게 이제 어찌 보면 자금이 큰 사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절할 때까지는 계속 옆으로 길 수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양반은 매도 안 하죠. 왜냐면 매도하면 또 밀리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어, 매도도 쉽게 못해요. 매도하려면 최소 40%에서 50%는 가야 돼. 앞전고점 돌파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매수한 거니까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이제 진입을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돌파 나오고 한 15,000원 정도는 봤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한 50%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 좀 보거든요. 앞전고점 돌파 당연히 나오고 거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신용 물량도 있고 깊게 파였어요. 이렇게 파이면 안 돼.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근데 추가적으로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파였기 때문에 옆으로 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용 비율도 있고.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일 만약에 아니면 내일 모레 화요일이라든지 수요일 날 때 만약에 이렇게 장대봉이 나왔다. 떨군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STS 그린 노지스예요. 이 종목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일단 앞전고점 돌파가 나왔고요. 물론 김 윗꼬리 거래량이 이제 대장 거래량 파란색이니까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떴다고 하지만 이 파란색이라고 하더라도 올매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위에서 한참 놀다가 밀어버린 거거든요. 윗꼬리가 길죠. 위에 한참 상방 플러스에서 놀다가 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매도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매도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오히려 매집 물량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밀렸을 때 어때요? 수폭의 거래량을 밀었습니다. 앞전에 이 매집봉에 비해서 수폭의 거래량을 밀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럼 뭐냐?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부분까지 밀었거든요. 그건 전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또 밀잖아요. 밀면 밑꼬리 달고 장대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전 맥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 반등이 안 나war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보여져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내일 시장이 바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갭으로 만약에 밀린다. 만약에 갭으로 밀린다 해도 밑꼬리 달린 형태로 양봉 흐름이 달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히 좀 오버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진입하셨다. 근데 이렇게 밀렸어. 물론 장중에 양전환 됐지만 이 부분에서 매도하신 시청자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냥 들고 있다가 이렇게 음봉 이렇게 맞았을 거라고 좀 보는데 손절 안 하시고 제가 손절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밀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21선 부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밀릴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항고점 부분이라서
아, 밀려봐 이 부분에서 밀다가 양전환 되겠지 그 생각을 했지 이렇게 밀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맥점이기 때문에 장단봉을 한번 달 수가 있다. 강하게.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본전이 왔다 그러면 빠져나오셔도 되겠죠. 왜냐면 예상대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럼 매도하시고 다른 타점 시장 흐름이 그때는 좀 나아지는 형태니까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좀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다른 종목 좀 보시는 전략. 그 다음에 GI텍. GI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 종목도 역시 장중에 양전환 돼서 또 밀린 형태였지만 좀 오버야. 왜냐면 거래량 있잖아요. 그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터진 다음에 조정 나왔을 때는 밋밋한 거래량이죠. 앞에 매집 거래량보다 소폭의 거래량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금일 같은 경우 긴밀골이야. 그럼 내일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긴밀골이 형태로 장대 한 번만 달 수 있는 형태예요. 이 종목도 맥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내로 나올 수 있겠죠. 내일 안 나오고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요일 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대에서 이렇게 빠져서 마무리했는데 저는 기회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빠졌을 때는 분명히 또 맥점이다. 또 회복을 해주는 형태. 5일선이 지금 300일선을 또 넘기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거래량을 봤을 때도 쉽게 죽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시장 흐름 때문에 후년이 빠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파이메딕스 파이메딕스는 5일선과 21선이 데르코스가 된 상태 다만 전 뭐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뭐 더 빠져더라도 글쎄요 앞전에 이렇게 훌륭한 매수 거래량 상한가도 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 아닌가? 상한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훌륭하게 매집 거래량이 떴고 상승 흐름이 떴고 매도 흔적이 없이 그대로 밀어버렸는데 21선 이탈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죠. 그리고 5일선이 이제 21선까지 깨지는 흐름도 이렇게 나왔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장대 한봉으로 이게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이런 종목은 다시 나오면서 순식간에 앞전고점 돌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추가락이 나온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여기 하셨다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시장 흐름 때문에 호전이 이 종목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백여 종목들이 다 맥점이에요. 이런 형태로 맥점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매수가 이상으로는 간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밀렸을 때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금일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STS, 뭐 그린 노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날에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종목도 손해가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매수를 만약에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일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거의 맥점에서 매수하신 거니까 손실볼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일 간신 종목을 한번 보자면 배터리 관련주들을 봐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또 노복 관련주랑도 또 엮여서 이때 한번 들어왔거든요. 수급. 그러면 긴 다음에 현대차 이슈로 이렇게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 보기 좋게 신고가 된 고점 부근을 또 깨버렸습니다. 거의 묻지마 수준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21선을까지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 만약에 내일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돼. 장대 한봉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무조건 다 장대 한봉이라고 하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시장도 어쩌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역연장으로 빠졌고 애상 지수가 675포인트다. 675에서 690포인트고 690포인트 이하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675포인트 이하로 빠진 거야. 제가 생각한 최저점 이하로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흐름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점에 대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만약 빠졌다면 매수해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현대공업도 괜찮고요. 보시면 그럼 메가터치. 메가터치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쌍바닥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야 이 종목은. 그리고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21선까지 지지를 받았어요. 120선, 61선 동시 지지를 받은 상태거든요. 좋은 기회죠 매수하기. 더 빠질 구간도 없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더군다나 눌림목 쌍바닥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 수급이 압도적이죠. 이 종목 매도 수급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맥점이 되는 형태예요. KNS도 그렇고요. KNS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앞전 강력한 지지선 라인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뺀다 하더라도 지지받고 또 다시 살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련주들이 다 비슷한 종목들이거든요. 성우도 말이 안 돼요. 이 종목도 다 빠졌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앞전에 대장과양 터뜨려서 상한가까지 쳤잖아요. 이 종목은 무너졌지만 장중 상한가까지 친 대장거래량이 친 이젠 장대한봉 그 21선 넘긴 장대한봉 밑으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왜? 시장 흐름 때문에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일 빠진다 그럼 매수하셔야지. 왜냐면 분명히 장대한봉 달릴 텐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현대공업 뭐 MOT도 있죠. MOT는 제가 그냥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MOT는 좀 떨어져요.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관련돼서 현대공업부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메가터치, 성우, 뭐 KNS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지수랑 비슷하게 빠졌고 말이 안 돼가지고 보면서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최 이 종목은 이 부분 때부터 막 계속 보시면 이 하향으로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점 밀리다가 언제든지 장대 한봉을 해서 살릴 수 있는 형태로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이 관련된 종목들은 모양이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중에 현대공업하고 저는 성우가 좀 좋아 보이는데 현대공업, 성우 너무 밀렸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오버친 성향이 있죠. 신용 비율도 적어요. 1.55%밖에 안 돼요. 금일 또 반대 매매 당했으면 더 적어지려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네 종목 현대공업, 메가터치, 성우, KNS 이 네 종목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 중에는 뭐 현대공업하고 성우가 나쁘진 않아요. 현대공업은 대장주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산불 관련주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는데 일단 산불 관련주 하면 자연환경이 대장주죠.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환경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이제 산불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이제는 그 어쩌면 보건 사업, 어쩌면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제일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들 제가 두 번째로 봤을 땐 이 종목들이 적합하고 그 아시아 종류하고 그다음에 효성 OMB 그다음에 조비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최근. 근데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딴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효성 OMB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 종목은 원래 그 우원식 그냥 정치 테마주로 엮였다가 산불 관련주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후에 어때요? 금일 조정 났을 때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 한봉이 한번 꽂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예뿐만 아니라 아시아 종묘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종묘가 더 강해요. 종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갭으로 이제 시간으로는 갭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2.73%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갭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살짝 밑꼬리를 단다. 이렇게 갭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살짝 밑꼬리 달 때 살짝 음봉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공략하시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앞전 이제 일정
강한 시세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한 15%에서 2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자연광경은 왜냐면 대장주기 하지만 이젠 단일가 단기가율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제는 무들러 주택 관련된 종목, 뭐 SY부터 뭐 SY 스틸텍, 그다음에 덕신 EPC, 그다음에 금강공업,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글쎄요, 별로예요. SY 같은 경우는 매도 거래량이 더 압도적이죠. 이미 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물론 갈 수 있죠. 영향을 받고. 덕신 EPC도 털어먹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SY 스틸텍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종목은 완전히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뭐 털어먹었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하긴 해요. 거래량이 또 밋밋하게 나와서 내일 일정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그래도 약해요. 역별로 지금 계속 저항대 맞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강공업이 차트 베이스는 제일 좋습니다. 이 종목은 상방을 뚫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 실린 후에 어때요? 스포개 거래량으로도 이젠 밀렸을 때 스포개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신용 비율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이 종목도 역시 급등이 나왔었네요. 2%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2%로 갭을 터져도 살짝 음봉만 달렸을 때 공략하시면 무리는 없어요. 믿고 달리는 장대 안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냥 끝나진 않을 거예요. 상방으로 나오고 끝날 겁니다. 아마 적당히.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금강공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종류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하고 산불 관련주들을 이렇게 좀 알려드렸는데, 일단 산불 관련된 종목들은 금강공업하고 아시아 종류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저 다 좋다고 봐요. 현대공업, 뭐 메가터치, 뭐 성우, KNS 뭐 이런 종목도 다 좋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 중에서는 현대공업하고 성우, 메가터치도 사실 KNS하고 메가터치도 저점에 와서 좀 좋긴 한데, 그냥 골라드린다면 성우하고 현대공업이 좀 부담이 없어 보여요. 사실 다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장세 설명 여기까지고요. 4월 이제 내일부터 4월인데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